이긍정입니다. 자가 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 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 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RSS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해지네요. 왜냐면 그래요? 저희 방송 초창기부터 RSS 얘기가 막 나올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잖아요. 예. 뭐가 있었지? 팟캐스트, 블로그 막 이런 데 나올 때마다 나중에 할게요. RSS는 저희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드디어 했어요. RSS를요. 네, 좋네요. 네. 기쁘군요. 축하드려요. 네. 알턴 2를 뽑아버린 기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부에서는 네. 구글이라는 그 서비스를 큰 서비스를 직딩들의 그거지. 뭐요? 거시기요. 개발자들의 친구. 그리고 직딩들의 도우미.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네. 데는 다 망분리가 돼 있어서 구글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저희 회사도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뭐 구글 캘린더나 이런 네네. 기능들도 다 막아놔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전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런 분들은 네. 사내에 아주 뛰어난 그룹웨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 핸드폰으로 테더링 하시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 뭐 알아서 노트북이랑 각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서만 쓰더라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사 부분을 떼놓고 자기 삶의 개인 생산성. 발전, 개인 생산성을 위해서 써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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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글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고요. 알파벳이라는 모 회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검색 서비스입니다. 뭐 위키백과 긁어오셨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별명으로 구글신이라고 부르죠. 네. 네, 검색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검색 기능에 대해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네네. 검색 기능에도 팁이 있어요? 고급 검색 방법이 있어. 고급 검색. 뭔가요? 네, 그래서 이 검색 방법에 대한 것만 네. 검색 찾아보면 책이 한 100권이 넘게 출간이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그만큼 직장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 검색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를 붙이고 하면 네. 해당 검색어를 빼고 검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 빼기 은실장. 선풍기 임마. 알았어. 자가발전 하면 자가발전 선풍기에 관련된 글은 빼고 자가발전이 나오겠네요. 검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발전이 있는 자가발전이랑 원래 자가발전이라고 치면 네. 이제 자가발전 우리 블로그도 나오고 뭐 선풍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선풍기가 나오죠. 선풍기라는 키워드가 없는 없는 문서만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지. 헷갈린다. 네. 네, 그렇기도 신기하다. 하고요. 어떤 그 단어나 문장 같은 거에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네. 그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검색이 되게 돼요. 이거? 네. 더블 코테이션. 그래요. 네, 그 귀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네. 그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물결 표시 알죠? 네. 물결 표시를 단어 앞에 붙이면 네. 그거랑 비슷한 단어를 검색해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결 자가발전이라고 하면 뭐 자가 동력, 자가 그런 것들을 발전. 검색해 주는 거야. 네, 같이 한두 글자들 검색이 돼요. 틀린 것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유의어예요. 네. 네. 그렇군요. 유의어, 유사한 것들. 그렇죠. 뭐 물결. 단어 스펠링 기준이 아니라 진짜 영문에서는 의미적으로. 되게 크겠네요. 굉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결의 검색할 때 역할이. 이걸 네. 잘 쓰시면 좋고요. 확대 검색 같은 거로 쓸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그냥 검색 창만 이용을 해서 네. 뭐 항공편을 검색한다든지 네. 뭐 네이버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알아서 검색 결과가 상단으로 올라오는. 뭐 계산기라든지 네. 뭐 환율 이런 네. 것도 다 검색을 통해서 계산이 되니까 네네. 뭐 활용하실 분들은 이걸 통해서 저는 많이 활용하시면 개인적으로 됩니다. 구글 검색할 때 그거 뭐지? 해외 구매를 많이 하니까 예. 환율이랑 네. 그 사이즈 검색하는 거 네네. 그리고 그 무게랑 이거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마일이랑 킬로미터 계산해주고 이런 네. 것들. 단위 그냥 변환. 몇 킬로
뛰고 마일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네. 네. 뭐 자연어로 몇 킬로는 몇 마일 막 이렇게 그렇게 써도 해도 나와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쓸모가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in이라는 걸 하고 땡땡 하잖아요. 뭐라고? in 네, 네. 하고 땡땡 네. 하고 사이트 주소를 써요. 네. 그러면 그 사이트 안에서 검색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띄고 네. in 땡땡 자가발전.com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자가발전 안에서 비트코인이 들어간 글만 검색해줘요. 좋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자기 네. 자체 그 게시판에 검색 기능이 없으면 네네. 구글 구글로. 걸 그냥 떼다 붙여요. 그렇게. 그것도 좋네요. 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은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파일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 로고를 찾아야 돼. 네네네. 사실 이건 공식 사이트 들어가 찾는 게 제일 좋긴 얼마든지 열어줄 수는 한데, 있지만. 근데 뭐 자가발전이라고 네. 하고 띄우고 FILETYP 파일 타입. 파일 타입 땡땡 하고 뭐 AI 뭐 일러스트 네. 파일 아니면 뭐 PNG, JPG 이런 거 써요. 그 확장자 파일 확장자. 그러면 그 확장자에 맞는 파일들을 검색해줘요. 어. 그러니까 이거 그 학교 과제할 때요. 네네네. 그 논문이나 네. 그 다른 사람들 리포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을 때 되게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파일 타입이라는 방식은 몰랐고 예. 구글이 PDF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PDF 파일의 내부 문서를 검색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해외 쪽 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아니면은 음악 작업할 때 그 매뉴얼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그 매뉴얼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내용을 치고서 띄고 PDF라고 검색해서 엔터를 치면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PDF 파일들을 검색해 찾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나 아니면 뭐 방금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이제 회사의 보고서용이나 과제용으로 써야 되는 것들 중에 발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 같은 것 경우도 굳이 논문 검색 사이트를 쓸 필요가 없이 네. 논문에 A라는 논문을 찾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모든 논문을 다 보고 싶을 때 네. 그 관련된 내용 치고 PDF라고 치면은 대부분은 그런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지금 아망드가 말을 잘해줬는데요. 그 이제 구글에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미지 리소스를 찾아야 돼. 네네. 근데 마음에 마땅해 들거나 필요한 걸 잘 못 찾겠어. 네. 거기 조건들을 보면요.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뭐 비상업적으로 사용 가능, 저작권. 네. 네. 뭐 아니면 수정해서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용도도 사용 네. 가능한 것 네네네. 이런 걸 골라서 찾을 수가 있고요. 색깔별로 찾을 수가 있어요. 색깔별은 신기하다. 그 테슬라를 치고 네. 까만색을 누르면 흑백 사진 테슬라가 검색이 되고요. 다른 색을 하면 자동차 테슬라가 나와. 똑똑하네요. 실제로 그 색깔에 들어간 사진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신기하네요. 뭐 투명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찾으면 이제 배경이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그왜 깔끔한 이미지를 있잖아. PDF 파일이나 뭐 이런 아니 PPT PPT. 올릴 때 쓰는 그 배경 날려버린 그죠, 것들이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검색이 되고 아니면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뭐 큰 네네. 이미지가 필요하면 큰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네. 큰 것만 검색이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검색 도구가 있기 때문에 네. 리소스 검색할 때는 구글을 좀 애용을 하시면 더 그러니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업무용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네. 그 왜 인터넷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있잖아요. 네네. 주로 아이콘 같은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터치하는 장면이라던가 아까 말한 대로 배경이 날아가 있는 뭐 연주자의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장실 표현으로 치자면 그 화장실 사람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어디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면은 네. 그 구글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휴먼 아이콘 이렇게 친 다음에 그 배경이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글에 그 가끔 그 부장님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이 그 코딱지만한 사진 보여주면서 야 이 사진 큰 것 좀 크게 좀 늘려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진을 받아가지고 네. 구글 이미지 검색에 가면 파일을 올려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파일을 올려보면 그 사진을 그 사진이 포함된 똑같은 사진이 포함된 사진들이 막 나와요. 네. 예, 이런 거 뭐 연예인인데 네. 이 연예인 너무 예뻐 인터넷 찾다가 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을. 네. 그럼 그 사진 다운 받아요. 네. 그럼 그 사진을 다운 받고 검색어 돌려요. 그러면 이 연예인의 이름을 찾는다거나. 맞아. 옛날에 제 회사에서 그 회사 상사 중에 나이 많은 부장님이신데 딸이 누구한테 사인을 받아왔대. 네. 그걸 아빠를 준 거야. 나한테 갖고 오시던 이게 누군지 좀 봐달래. 근데 나도 모르는 해외
사람이었어. 무슨 그 클래식 음악 하는 연주자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 사진에다가 사진까지 풀려고 그래서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누군지 찾아달래. 기억이 안 난다고. 사인도 이상한 우린 그 영어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무슨 러시아어 같은 걸로 사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컴퓨터에 놓고 그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 파일 넣고 돌렸더니만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누구였어요? 몰라요. 기억은 안 나죠. 그냥 그 러시아어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톡으로 보내줬어요. 네. 이 사람이랍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그런 용도로 다방면에서 머리를 좀만 쓰면은 네.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검색이라는 부분을.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검색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아망드가 아까 뭐 파일 타입, 뭐 인, 뭐 이런 명령어들을 말을 해줬어요. 네네. 그 명령어들 중에 이제 인타이틀이라는 게 있어. 인타이틀이요? 인타이틀이 뭐냐면 네. 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그 제목 표시라고 하죠. 맨 위에. 네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뜨잖아. 네. 보통 뭐 함께하면 즐거운 뽐뿌 뭐 이런.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오. 그리고 in URL이란 건 그 음. 사이트 주소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가 아까 있어. 처음 아망드가 얘기한 게 인 뭐였죠? 그냥 인. 그냥 인 하고 사이트 주소였지. 네. in URL은 사이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사이트 주소에. 주소에. 네.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타이틀 네. 표현 정보 수정 in URL 어드민 하면요. 네. 관리자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관리자 페이지 중에 권한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 허술한 네. 사이트. 이게 무슨 생산성이야? 이게 무슨- 지금 제 말대로 따라서 쳐보시면 네. 다양한 회사들의 정보들이 나와요. 허술한 개인정보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근데 사실. 그만큼 사이트를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구글 해킹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 구글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보들을 이용해서 찾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어떤 남자가 네. 어떤 여자가 소개팅하러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네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야 구글 해킹 좀 해줘. 이러면 이름만 갖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그 네이버 뭐 하는 추적 아니 네티즌 추적대들이 다 이걸로 검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걸로 이제 신상을 터는 거지.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요즘 분들은 좀 많이 그래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이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해서 자기의 개인 정보가 구글상에 나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버디버디 할 때 백문백답 이런 거 못 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백문백답 문제 제일 100개 있고 네. 내가 거기다 대답해갖고 미니홈피 같은 데 올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보여주는 그게 다 거죠. 검색이 되는 거야. 그거 저 그렇겠지. 비밀번호 찾기 질문 대답 다 해놓은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뭐 검색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생산성으로도 네. 쓸 수 있고 악마의 도구로도 쓸 수 있겠네요. 네, 어떤 걸 생산하느냐는 알아서 하시고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 네. 그러면 지금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요. 네, 이거 너무 실제로 유명하죠. 모두가 가입되어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뭐 저희는 쓰고 있지만. 네. 네.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랍박스 같은 거죠. 드랍박스랑 같은 거죠. 그런 거지. 네. 근데 기본적으로 15기가 정도 용량을 제공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핸드폰을 사면 거기 쿠폰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지만 로그인하면 알아서 켜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15기가 이상의 더 네.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게 원래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구글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네. 구글 독스라는 걸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구글 독스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구글 독스는 이제 도큐먼트의 네. 독스인데 네. 이게 원래는 그 라이틀리사라는 곳에서 2005년에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네. 워드프레스 한글 이런 거 네. 있잖아. 네. 여러 명이 한글을 같이 쓰는 이런 거를 만들고 있던 데를 워드 오피스용 프로그램들. 그렇죠. 네. 거기를 이제 구글이 인수를 하고 네. 아예 구글 독스라는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웹에서 네. 여러 명이 같이 글을 쓰고 네. 뭐 이런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게 구글 독스였는데 이 구글 독스에다가 스토리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온 거야. 좋네. 그러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문서 네. 작업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드 디스크도 딸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이제 구글 독스, 그러니까 문서 도구에서 네.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 문서 편집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뷰어 같은 걸로 쓰자면 뭐 네. HD 영상도 재생이 되고요. 네. 어도비의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PSD, 포토샵, 네. 이미지 뭐 이런 네. 한 3,40개 파일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 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보시면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일러스트 파일을 디자이너한테 전송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에는 일러스트가 안 깔려 있어. 그럼 파일을 못 열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딱 올린 다음에 열어보면은 볼 수 다 있겠네요. 보이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진이 올라가게 되면요. 네네. 구글이니까 검색이 잘 되잖아. 네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가 했었는데 네.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객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개가 들어간 사진. 그럼 은실장이 나오나? 그렇죠. 내가 나오죠. 그렇지. 구글은 똑똑하니까. 네. 네, 뭐 망원동 이렇게 치면 망원동 사진이 나오고. 그건 진짜 근데 무섭긴 하더라. 무섭긴 네. 하지. 난 망원동이라고 여기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거기가 망원동이라는 걸 배워놓은 거잖아 일단.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진 안에 그 지오 태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럴 있어요. 수도 그럴 있죠.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없어도 그 배경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머신러닝 같은 걸 해서 건가 맞아 이런 맞아. 걸로.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는 하나의 스토리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네. 지메일, 뭐 사진, 네. 구글 독스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전부 다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서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드롭박스처럼 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요 컴퓨터에 네.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그 클라우드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드롭박스를 먼저 가입해라라고 저희는 대부분 추천을 했거든요. 저는 네. 예, 그게 이제 큰 이유 중 하나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좋고 네. 그 서드 파티 앱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혹은 안드로이드에 있는 많은 앱들이 그 드롭박스를 통한 동기화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가 요즘에 너무 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드롭박스 없이 그냥 구글 드라이브만 좀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물론 드롭박스랑 1대1로 비교를 하자면 네. 동기화 부분에서 안정성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업다운로드 속도가 막 10메가씩 뜨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그리고 그 용량이 네. 15기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100기가를 구입을 하는데 네. 이제 한 달에 2,000원 정도면 살 수가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드롭박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경제적이고 부분이네요. 네네네네. 이 요금 정책이 네. 합리적이라서 만약에 드롭박스 쓰기 좀 부담스럽다 가격이 네. 그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일단 15기가만 있어도 사실 그 업무용 사무용 업무 볼 때는 전혀 영원히 써도 될 만큼 용량이 여유로운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일 장점이 사실 거기에다가 오피스 파일들 우리 흔히 직장에서 쓰는 워드랑 파워포인트랑 엑셀을 올려놓으면 그거를 그냥 그 자체에서 편집이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도 물론 좀 하고요.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게 네. 여기서 만든 그러니까 구글 독스를 통해 만든 문서 네. 혹은 오피스 파일을 올려서 변환한 문서는 네. 용량으로 안 칩니다. 15기가에 안 들어가는군요. 네. 오.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면 돼 사실. 네. 저는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그 학교 등록을 하면 이걸 평생 무제한 계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원히 계속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데 영훈이 학생이에요? 아니 뭐 학생 수료를 해도 계속 써도 된대요. 그래요? 학교 측에 물어봤는데 쓰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사이버 대학교의 강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지원해 주더라고요. 대신 학교가 없어질 수 있죠. 그걸 그럴 수 있죠. 하드디스크 저장도 있겠지. 너 나랑 싸우고 싶니? 학위 받고 얼마나 글 뻗는 줄 알아? 얼마 전에? 네. 아무튼 구글 드라이브의 최고 장점은 제 생각에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업무용으로 회사 메일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꽤 많은 회사 아직 그 IT 업체들이나 소규모 업체들은 G메일을 그냥 각자 개인 메일을 쓰잖아요. 네. 회사 메일 말고. 네, 회사 메일이 없고 그러면 G메일을 이제 업무용으로 쓸 때 특히 그 주고받은 파일들 첨부 파일들이나 이것들이 예.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바로 그냥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정도 바로바로 가능하고 맞아요. 이런 게 되게 협업을 위한 배려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아리나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학교 소모임 같은 경우에서 다 구글 드라이브로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엑셀로 가계부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네. 정당을 하나 가입을 했거든요. 어디 있는데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비밀이야. 네. 근데 정당을 가입했는데 네. 가입하니까 뭐 강령이나 당원 규칙 뭐 이런 게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가 되더라고. 진짜요? 그런 걸로 공유를 그걸로 이제 해주는 거 사야 보니까 된다 어딘지. 큰일 났다. 그 구글 드라이브의 사실 그 용량적인 부분도 되게 강점이긴 한데 예,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구글 닥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구글 구글 닥스 같은 부분은 저러.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구글 네. 닥스가 왜 좋냐면은 네. 구글 닥스는 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에버노트를 기본적으로 써요. 네. 네. 근데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은 실장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네. 명이 잡고 있으면 쓸 수가 없거나 네. 아니면 같이 써지다가 갑자기 충돌이 나지. 나면서 파일이 두 개로 갈려버려.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저는 예. 뭐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는 생산성 특집 하면서 이제 에버노트나 뭐 이런 노트류 서비스 좀 자세하게 다루긴 할 테지만 네. 그걸 쓰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구글 덕스처럼 하면 될 걸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구글 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을 하고 있어도 네. 커서가 막 여러 개가 생기면서 네, 은 실장이 들으면 은 실장 커서가 생기면서 은 실장이 쓰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내가 쓰고 있는 건 또 다른 사람한테 동시에 공유가 되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되게 재밌으면서 싸움도 나. 그 제가 논문 작업할 때 학부 때 네. 여러 명이서 그 작업을 했는데 네. 한 문장을 3명이 고치니까 네. 문장이 한 3초 만에 4줄로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과제용으로 엄청나게 했는데 근데 분량 맞추기가 밀리는 것도 없고 네. 진짜 자연스럽게 실시간이잖아요. 네. 거의. 네. 그래서 이게 회사 전체의 업무를 공유할 때는 에버노트를 쓰지만 제가 속해 있는 팀의 회의를 할 때는 전부 다 구글 닥스를 켜놓고 회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서로 편집하는 거지. 서로 편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막 이제 편집하는 이 내용 맞아요? 네. 라고 하면서 그냥 치면은 사람들한테 다 반영이 되면서 노트북이 다 뜨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성에서 뭐 너 동기화해 이럴 할 필요도 없이 얘기할 필요가 그냥 없네요. 들어도 되는 네. 거고 우리 자가 발전 같은 경우에도 그 한마디 저희가 블로그에 쓰잖아요. 네네네. 한마디 쓸 때도 이제 구글 닥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오늘은 한마디를 써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딱 던지면 누가 글을 쓰고 있는지 네.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야, 그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할 수도 가능하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채팅창이 좋은 것 달려 있어요. 무엇보다. 맞아요. 협업하라고 만든 툴이야 이거는. 이게 협업 도구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 중에 여러 명이 그룹으로 채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요. 네. 채팅 기록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좋은 말해 거지. 긍정이가 얘기하고 나가도 이후에 제가 왔어요. 그래도 긍정이랑 아망드가 얘기했던 채팅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서 변경 이력까지 다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네. 우리 은 실장 얘기한 거 다 지워야겠다. 그런가? 네. 괜찮아. 뭐 다 아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칭찬해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글 독스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구글 독스의 구글 문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네. 오피스의 워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건 엑셀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네. 얘는 파워포인트랑 비슷해요. 이게 써보니까 단축키나 이런 부분들이 엑셀과 일부러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맞아요. 많아요. 뭐 함수 같은 것도 이제 네. 스프레드시트니까 다 공유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구글에는 아까래 저 이발소에서 한번 다뤘던 크롬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거니까 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드로잉, 네. 구글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 그림 그러면 그리는 거야?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다 그림판처럼 그림을 그려서 넣을 수도 있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그 퓨전 테이블이란 게 있는데 네. 이걸 이용하면요,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화려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오. 되게 멋있게 뽑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설문지 쪽일 거예요. 맞아. 이게 구글 문서 기반으로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거는 구글 폼이라고 해서 양식을 만드는 건데요. 네네. 양식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설문지처럼 이렇게 뿌리면 네. 그 사람이 응답한 게 다 이제 엑셀 형태 스프레드시트로 정리가 돼서 네. 나한테 넘어옵니다. 그 엑셀 형태뿐만 아니라 막 그래프로 얘네가 알아서 통계까지 내주면서 네. 신기하다.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점심 메뉴 그릇도 되게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쓰이고요. 네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네. 물건 주문을 받을 때 그렇지, 그걸 많이 주문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논문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네네. 특히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구글 문서 도구 이거 전체를 다 문서 도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네. 부분의 제일 강점은 제 생각에 누구나 다 구글 계정을 한 개쯤은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핸드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핸드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진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가입을 하면서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너는 많고. 이미 가입되어 있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느꼈던 것 중에 그 회사 학교에서 이제 팀플 할 때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이걸 쓸 거야라고 해서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구글 음. 문서도가 뭔지. 근데 그 핸드폰을 봤더니 안드로이드길래 안드로이드 계정을 달라고 했더니 안드로이드 계정은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그냥 공유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에 보통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처음 사면 구글 문서도가 다 깔려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구글 그 문서나 기본으로. 뭐 스프레드시트나. 근데 거기에서 푸시 알림이 오니까 그때부터 신기해서 만져보다가 엄청 편한 걸 알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기존에 있던 새로운 팀이 꾸려져도 예.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장점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PT를 하러 갔는데 네. 예. PT를 하러 갔는데 PT 하러 가기는 저희 사무실에 이 오피스 다 깔려 있으니까 그냥 네네. 오시면 된다. 파일만 주시라. 네네. 갔는데 그 오피스 버전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작업한 파일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꼰대 기업이었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때 딱 떠오른 게 구글 작수를 하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크롬은 또 깔려 있더라고. 그러면 깔아야지 인터넷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크롬으로 켜서 이제 구글 작스에 파일을 올리고 네. 그 구글 작스에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던 변환을 해서 바로. 그냥 근데- 올리니까 바로 열리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알아서 변환을 하는 작업이고 네네. 네네. 그래서 네. 뭐 물론 파워포인트에 제가 넣었던 모든 효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뭐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변환될 수 진짜요? 있는 건 실제로 변환이 되고요. 비슷한 효과로. 네. 네네. 제가 다 써봤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쓸 일이 없어서 안 써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오. 프레젠테이션도 사실은 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가격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싸요. 여전히.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 같은 데서 왜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 걸로 네. 꼭 돈 주고. 과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주던가. 그러니까 나는 파워포인트가 없어. 근데 네. 이번 과제는 꼭 파워포인트로 내세요. 이러면은 뭐 어디 가서 꼭 불법 다운로드로 조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새는 학교에서 뭐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구글 거를 쓰시면 무료죠. 무료에 안 깔고 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설치 조차 편하죠. 안 해도 되고. 얼마나 네. 좋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네. 그리고 이 라이프로 이 생활을 하시면서 적응을 하다 보면은 제 주변인 중에 그 처음에 오피스를 쓰다가 네. 오피스 달인이었어요. 거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문제 봉착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결국은 불법 설치를 해야 되고 아, 나중에. 네. 그러니까 회사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회사에 설치된 버전이 낮은 거는 대부분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새 현실적으로. 버전을 사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 다 패키지별로 못 사니까 옛날 뭐 2003 갖고 쓰는 사람들 아직 많으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3을 집에서 이제 집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져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결국 불법 복제하는 게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크롬 기반의 그걸로 했어요. 했더니 오히려 구글 쪽의 문서 도구들이 더 버전이 높은 식이 돼가지고 더 많은 수식들은 더 편의성을 갖고 오니까 이제 다 거길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사 사람들 공유할 땐 PDF 파일로 이제 공유해 네. 주는 거지. 좋네요. 네. 이 뭐 구글 독스를 생각보다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하네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의외로 네. 많아요. 지금 일단 그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구글 캘린더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구글 것 같습니다. 캘린더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걸 많은데 뺄 수 없죠. 네. 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사실? 캘린더를 얼마나 자신이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그냥 뭐 제가 기억 안 까먹기 위해서 써놓는 정도? 구글 캘린더에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네, 기능들이죠. 어떤 기능이죠? 네, 일단 캘린더 2006년에 출시가 되는데요. 네. 이 구글의 전통이야. 항상 베타 딱지가 붙어 있어. 맞아. 맞아. 절대 떼지 않다가 2009년쯤에 뗍니다. 이게 오래 가는 거죠 베타 딱지가. 그럼요. 네. 지메일도 베타 딱지 뗀 지 몇 년 됐어요. 하다가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고치고 있으니까 오류나도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면제부 같은 거였지. 면제부 같은 거야.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맞아요. 니네 왜 자꾸 베타 몇 년 정도 몇 년이 지나도 어, 어, 어. 베타라고. 사용자가 몇 백만인데 뭐 네. 베타야 얼어주고 이랬는데 네. 어쨌든 웹 기반 서비스 때예요 캘린더가. 그렇기 때문에 웹 브라우징이 되는 모든 환경에 다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내 일정에. 그게 최고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구글 캘린더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캘린더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맞아. 외부에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축구팀 같은 경우에 네.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야. 네네. 그 팀이 경기하는 일정을 알고 싶어. 음.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캘린더가 발행이 돼요. 그 제가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아이유 스케줄을 정리한 그 스케줄 캘린더가 있더라고요. 네. 그 누군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유 그 회사에서. 아이유 그 공식 사이트가 네. 있어요. 네. 그걸 긁어다가 만드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소모임 같은 데서 일정을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몇몇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캘린더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개개인의 사용자 경험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캘린더 중에 하나의 달력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수정하면 상대방들도 다 같이 수정되어 있는. 그렇죠. 좋네요. 공유가 되는. 네네네. 그래서 발행을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공지를 할 수 있는 거고 팀 그렇게 프로젝트 공유를 할 수 같은 있는 거나 거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팀업 협업할 때 뭐 중요 일정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캘린더에 가면 설정 중에 네. 음력 달력 넣는 것도 있어요. 어, 이렇기 좋네요. 때문에 뭐 이게 참
그 다른 캘린더 서비스들에 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게 네. 다른 캘린더 서비스들은 음력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특히 애플 거 같은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나 봐. 사실 많이 쓰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말이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아직. 그래서 뭐 이제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캘린더라는 공유 캘린더를 알려주고 있어요. 공개 캘린더 같은 건가? 네, 지네가 만들어서 네, 배포래. 뭐 네. 예를 들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휴일, 종교별로. 뭐 각 국가별 휴일, 네. 그 년마다, 뭐 아니면 스포츠 경기 일정이나 우주력, 달의 위상, 경기도 이천시의 일출 및 일몰 시간 캘린더. 그런 게 왜 있어? 나도 몰라. 이천은 쌀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걸 하면 진짜 뭐 오전 5시 몇 분에 네. 일출, 막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 실제로. 네네. 임금님표 이천 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네네. 일정을 통해서 네.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만들고 네. 거기서 은실장을 초대하기라고 네. 하면 네. 초대장이 은실장한테 발송이 돼요. 구글에 있는 회원들한테. 네. 지메일로 발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캘린더로도 알림이 가고. 네네네. 그러면 은실장이 보고 참석 아니면 불참. 아 페북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죠. 페북이 거의 따온 거예요. 페북이 그걸 따온 거예요. 페북은 이제 더 그걸 약간 부각시킨 느낌이지만 그렇지. 원래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석 불참을 누르면 네. 나한테는 이제 이 사람은 불참, 이 사람은 참석. 그래서 참석자 명단 리스트가 나오고.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미팅 같은 거 할 때 특히 미팅을 잡고 네. 누구 들어와. 그래서 불참 이렇게 뜨는 거지. 네네. 파티나 아니면 우리 정모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참석 그렇죠. 불참 네. 잘 모르겠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 학교 기준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뭐 큰 이벤트를 열어. 네. 그럼 그게 이제 다 와줬으면 하는 이벤트로 전체적으로 초대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참석 불참을 받아서 결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미리.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일정마다 한가함, 네. 바쁨 이런 상태를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나 이거 이제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애플 캘린더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네네. 비즈니스 용도예요, 사실. 한가함으로 해놓으면 네. 사무실에 와도 내가 있어. 아. 난 일정이 있는데 사무실에 와도 만날 수 있고 네, 네, 바쁘면 네. 내가 일정이 있는데 지금 오면 못 만나니까 이때는 오지 마. 아 그런 거예요. 그 용도예요, 원래. 저는 이게 원래 무슨 용도로 쓰이냐고 생각했었냐면 이게 네. 그 캘린더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개를 했을 때 이게 공개를 했을 때 공개 옵션에 이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내 일정은 안 알려주는데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쓸 건데 내가 누구를 만날 건데 그걸 외부에는 알려주고 싶지는 않아. 맞아요. 그럼 그래서 바쁨 한가함으로만 뜨더라고요. 그걸로 표시를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구글 캘린더에 이제 네. 구글 서비스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실험실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타 테스트의 영원한 베타 테스트. 그래서 지네가 계속 실험적인 기능들을 넣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인 스마트 리스케줄러라는 기능을 누르면요. 네. 공유돼 있는 사람들 캘린더를 종합을 해서 네. 만나기 좋은 시간대를 딱 골라서 일정을 잡아줘요. 소름 기가 돋네. 막히다. 소름 돋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글 캘린더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꼬셔야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구글 캘린더를 많이 쓸수록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구글이 2015년에 네. 타임풀이라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타임풀.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내 일정들을 분석을 해서요. 네. 내가 할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 놓으면 네. 그 일정들에 맞게 빈 시간대에 너 이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오. 제안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개인 큐레이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네. 인수를 해서 구글 나우에 접목을 해서 지금 구글 캘린더에서 이게 됩니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구글 나우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런 걸 제안해주기 시작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뭐, 이제 구글 캘린더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지메일이랑 이게 연동이 또 되잖아요. 그 지메일에 있던 초대장이나 이런 걸 알아서 긁어오기도 하고 상품 사는 거나 해외 구매하는 걸 지메일에 하면 미국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출발할 날짜와 도착한 날짜까지 예상해서 캘린더에 찍어주더라고요. 네. 항공편을 사면은 항공기. 네가 출발할 그 시간이랑 그다음에 게이트 이런 것들이 다 정리해서 캘린더에 들어가죠. 아무튼 구글 캘린더는 쓰면 쓸수록 가끔 세상에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 서비스를 소개해주면서 내리는 결론은 네. 크롬북을 사라. 결론입니다. 네, 좋네요. 자꾸 그렇게 하는데 뭐 돈 받은 건 없죠? 아, 그럼요. 모르겠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우리 원래 또 받고 있다가 한번 큰일 나지 마시고요. 크롬북을 사십시오, 여러분. 네.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방송이 사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송이어서 예.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래서 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지 좀 기대되는 바인데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아시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IT 쪽이면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IT 쪽에 종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획 쪽에만 종사하시는 분들, 네. 그럼 전혀 무관한 그냥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좀 아시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 아량 있게 넘어가 몰랐던 주시기 기능도 바랍니다. 있을 거야. 네, 그럴 거라고 나도 믿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구글이 굉장히 좋고요. 네. 구글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안드로이드 안 사잖아요. 네? 안드로이드는 안 쓰긴 사잖아요. 쓴다니까요. 나 안드로이드 핸드폰 샀어요. 네. 잘했어요. 네. 아 오늘 이거 되게 대충대충해서 아쉬운데 나중에 구글 특집 한번 하시죠. 그래요. 구글 특집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뤄야 되는 게 구글의 지금 캘린더랑 닥스 말고도 시도하고 있는 너무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100개 돼요. 다 한번 다루려면 진짜 백부작해야 돼.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그 향상성 업무 도우미들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예. 저희 블로그랑 유튜브, 뭐 팟빵, 아이튠즈 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댓글과 네. 별점.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게 요즘 저희의 수건 사업입니다. 많이 오십시오. 놀이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노동자께서 한마디 하시죠. zagavarzeun.com. 그 다음에 그 구글에다가 네. 자가발전 팟캐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가발전 띄고 팟캐스트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그게 좀 아쉽지만.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